안녕하세요. 영어 마리아입니다. 자, 이제 2학기가 저희 눈앞에 성큼 다가왔죠. 1학기 시험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됐거든요. 어머님들 어떻게 공부할지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방향 잡아보는 거 추천드리면서 많은 거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저희는 이제 기말고사 먼저 볼게요. 아시다시피 중간고사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고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이 난이도를 맞추시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기말고사는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죠. 분명히 쉬운 시험은 맞았지만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100점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비중으로 나왔는지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교과서 부교재, 단어 지금 요렇게 세 개가 이 학교의 시험법인데 단어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원래 요렇게보다 조금 더 문제가 많았었는데 단어 문제가 조금 줄었고 또 경기고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 교과서 항상 4분의 1 정도는 이번에 교과서가 정말 범위도 적고 지문이 정말 쉬웠거든요. 그런데 요 지문을 또 그렇게 끝까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25.5점 지금 요만큼 점수를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느껴지는 바로 여기. 즉, 요 부교재가 지문 범위도 가장 많았었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 역시 압도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네요. 즉,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을 생각하셨을 때, 아, 좋아. 버릴 때 여기서부터 버릴까?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번에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만 이 단어를 꾸준히 깔고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 없으리 여기지 말고 여기 확실하게 대비를 한 다음에 얼른 끝내고 마지막 부교재로 찬찬히 쌓아 나가면 가장 좋은 이제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비중. 제가 이거 객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총 6문제. 한 문제만 교과서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뭐 또 다 똑같은 조건형 배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크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객관식을 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객관식 했었을 때, 아유, 객관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아이는 서술형,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객관식이 80점입니다. 서술형을 20점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서술형 맞는 것보다 객관식에서 하나 실수하지 않고 여기에서 확연하게 가져가는 게 모든 것의 지금 기반이에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객관식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여기에서 80점 잡고 그 다음에 서술형 하는 걸로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꼭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출제 비중 한 번씩 보면서 뭐가 변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 일치가 조금 줄었습니다. 어휘 문제가 살짝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주제랑 함축음 및 제목 그리고 요 빈칸 수능형 유형이 살짝 늘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법이 원래 이 학교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지만요. 자, 최근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어법을 한 문제 늘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학교 혹시 앞으로 어법 아니요. 어법이 증가했지만 출제되는 그 기본적인 수일치라던가 수동태라던가 그러한 원리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어법 나왔었을 때 괜찮은데 생각을 할 만큼 어법 한 문제 증가했지만 꽤 감사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주제, 제목, 요지, 함축음이 자, 요쪽 수능형 지금 문제 같은 경우와 지금 여기 내용일치에 관한 요거 두 개 같이 보셔야 돼요. 내용일치는 경기고에서 전통적으로 이 아이들의 가장 힘들어했었던 왜냐하면 요 보기가 길어가지고 아이들이 힘들어했었는데 여기를 줄이고 지금 이쪽을 늘리셨어요. 저희는 이걸 두 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내용일치로 아이들 잡는 것보다 대입 파악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인가 해가지고 요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한테 지금 난이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려고 요 문제를 늘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방향이든 사실 큰 상관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는 두 개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할 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라면 빈칸 문제가 늘어는 났지만 이 친구 역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수능형 문제가 살짝 늘었고 경기고에서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내용 일치가 살짝 줄어들었고 이제 고렇게 난이도가 조금은 조정된 시험이었다. 기말고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객관식을 먼저 탄탄하게 쌓아가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요 객관식 잘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클리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빈도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등급 간에 걸려 있었던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뭔가 통과를 못하거나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지문의 내용이 주제가 있고 요 주제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뭐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주제를 얘기할 때 이게 주제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은 수업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스스로 이거를 씹어먹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서 자극적인 부분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즉, 이 전체 주제가 아니라 자극적인 예시만 가지고 그거요 라고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 그걸 가지고 지문의 내용을 할 수 있는 트리거로서 사용을 하는 거는 너무 괜찮겠지만 아이들이 주제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지문에 대해 가지고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전부 다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고의 가장 장점이나 단점이기도 하지만 양날의 검이죠. 일단 이 학교는 위에 있었던 지문 자체를 변화하지는 않아요. 지문을 변화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보통 요 아이들을 변별하고 있었던 기준이 위에 있는 지문은 성실성으로 확인, 밑에 있는 선지를 확장을 하실 때 아이들이 객관식 점수가 뚝뚝 떨어지게 되죠. 특히 위에 있었던 거 유사어, 반의어 이제 내는 순간부터 와, 이제 몰라서 틀렸어요. 단어가 힘들었어요. 그런 말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저희는 지금 요 선지의 내용을 어떻게 확장되는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어휘를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 내용일치에서 비교급이 나온다던가 도치가 나온다던가 그랬었을 때 친구들이 요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어휘와 선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단지 내신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도 가장 영어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었던 부분으로 내신과 함께 수능까지 탄탄히 쌓아가는 연습 같이 해나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단어 영영풀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었나 교과서에서도 항상 영영풀이가 나오고요. 자, 또 그리고 단어에서도 영영풀이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그냥 아주 무지성으로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영영풀이까지 같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지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지문 꼼꼼하게 문장부터 해석하는 게 먼저죠. 대충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저는 만화를 그려주면서 친구들한테 자, 이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해봐라고 해서 주제를 다시 한번 인지시킵니다. 자, 또 그리고 저는 항상 핵심어를 써주고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요렇게 보여줘요. 지문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어법적인 내용이라던가 단어 내용 다 써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보여주고 자, 다시 한번 요 주제문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빈칸을 메꿔보면서 여기에서 있었던 단어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거 한국말 한 줄 요약까지 해서 저희는 지금 주제를 4번, 5번을 정리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1차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2차로 가볼게요. 주제 알았어요? 이제 주제를 알았으니까 이거 해야죠. 내용과 어휘를 확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요 문제, 요거는 지금 이번에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문제를 봤었을 때 여기 한번 봐주세요. 모스트로 시작하고 있었던 요 부분,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교과서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쓴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그 노란색 부분은 요 교과서 다 똑같은데 딱 이거 한 문장. 원래 있었던 건 요거 한 문장이었었어요. 믿든 말든 너의 햄버거는 곧 저 씨위드로 쌓여질 예정이야. 라고 해서 있었던 요거 한마디가 요렇게 AI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영작을 하셨는지 저거 하나를 이렇게 두 개로 늘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는 교과서에 대한 숙지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문을 알고 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힘들지는 않았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저기에 있었던 하나가 내가 외운 내가 기억했던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바뀔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지 않게 살짝 변하는 요 지문을 저희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합니다. 일단 선지 해석 연습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지문을 1차 숙지를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요 지문을 다른 표현으로 쓴 선지를 통해 가지고 이해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있었던 요러한 지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죠. 크게 읽기 reading aloud 라고 되어 있었던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발성화된 리딩. 즉 같지만 묘하게 다른 단어들로 이것을 사고를 내가 알았던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를 사실 제일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 쫙쫙 풀어내면 너무 좋겠지만 아유 지금 지문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제가 조금 도와주려고요. 자, 그래서 있었던 거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즉 본문의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읽어낼 수 있는 확장적 사고와 새로운 어휘까지 저희 지금 같이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문장 봤었을 때 이번에 저 시험 보면서 애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와,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영영풀이 있었던 거 지금 똑같이 나왔고 자, 또 저기 윗글의 내용에 바꿔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일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또 빈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학교 시험이고 제가 저게 아이들한테 줬었던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빈칸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와서 친구들 보자마자 굉장히 편하게 풀어냈었던 이제 그렇게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식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문에 대한 내용이 1번. 두 번째, 지문에 대해서 확장을 하기, 다른 표현으로 써보기, 자, 또 주제 같은 거 확인하기라고 얘기하면서 지문에 대한 숙지, 그리고 지문에 대한 확장까지가 저희가 서술형을 위한 준비. 자, 그러니까 객관식을 위한 준비.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을 위한 준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술형은 같습니다. 일단 얘가 뭐라고 하는지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영작을 우리 아이들이 보자마자 쓱쓱 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현실적으로 너무 잘하는 친구는 그냥 그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표현을 어느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고러한 구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실제 출제 가능한 구문들을 가지고 실전 연습을 시작합니다. 자, 또 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이번에 제가 완벽하게 맞췄던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한두 번 연습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자마자 진짜 신나게 쓰는 친구들 정말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만큼 할 때까지 아이들 정말 많은 문제를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설명해주고 계속 연습시키면서 지금 아이들 문제를 풀렸었어요. 이렇게 출제 가능한 구문들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나올 수 있는 빈출 구문들 주로 연습을 시키면서 다른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제가 전부 다 철저하게 연습시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 구문 실전 연습을 한 다음에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정교함을 더 키워나갑니다. 일단 한번 이번에 있었던 문제로 보실게요. 이번에 있었던 서답형 6번 문제였었는데 요렇게 밑줄을 치고 요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번이 중간고사에 비해 가지고 기말고사가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풀었더라고 하면 일단 제가 친구들한테 잘 집어준 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것도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이 주어를 주셨어요. 주어를 주고 안 주고가
이 난이도를 굉장히 확연하게 높이는데 이번에는 주어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주어를 항상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주어가 없는 경우까지 조금 더 높은 난이도 항상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로 있었던 이 투 가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5개 딱 집어가지고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지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그거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서 저도 되게 뿌듯하게는 하더라고요. 자, 실제로 이제 아이들 연습시켰던 거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왔고, 자, 또 이번에 주제 같은 거 쓰는 경우에도 보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었고, 자, 요렇게 친구들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문 확인 후에 나올 수 있는 구문들로 같은 지문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실력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보고 쓸 수 있는 실력, 기계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반복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과 서술형은 저희가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죠? 남자아이들 쉽지 않잖아요. 자, 저는 일단 1주차까지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2주차 테스트부터는 기준 점수가 되지 않았다, 숙제가 되지 않았다, 1차 원칙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들하고 이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보내고, 자, 이것도 테스트에서 점수를 넘은 친구는 남을 필요 없어요. 이 친구들은 가가지고 다른 공부해서 같이 끌어올려야죠. 자, 그래서 기준 점수가 안 되는 친구, 숙제 안 된 친구, 단어 통과 못한 친구 다 남아서 저하고 직접 밤까지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숙제 부담에 대해서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우, 저는 암기를 해야 되는 핵심적인 그 부분만 가지고 있지 다른 부분까지는 저는 암시시키지 않아요.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가지고 반복 학습을 하고, 또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정말 점수에 도움되는 부분만을 저는 집중 연습시킵니다. 정말 쓸데없는 부사 같은 것까지 연습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과도한 숙제 부담 최대한 지금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번부터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단어의 부담을 지금 줄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모든 단어를 다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한번 시험을 보면 자꾸 틀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만 쏙쏙 뽑아 모아가지고 제가 하루 15분짜리 복습 영상 수업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하고 제가 안 그래도 계속 방학마다 지금 미라클 보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이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헷갈려 하는지 이렇게 어원과 혼동, 파생어까지 해서 세트로 정리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 확실하게 영영풀이까지 정리해 줄 테니까 아이들 오가면서 그냥 귀에서 듣기만 해도 아, 그거라고 생각이 들도록 제가 반복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요 부분까지 제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자, 잘하는 친구가 하는 공부와 정말 영어가 편한 친구가 하는 공부와 그리고 안 되는, 아직은 영어가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게 같으면 안 돼요. 지금 목표하고 실력에 맞추어 가지고 과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한 권 끝내라가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친구한테 영작을 시킬 수는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친구는 해석부터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되는 친구는 영작 연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과제는 나가지만 아이들의 테스트 점수와 개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강점 확인한 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 추가 자료는 당연하고 맞춰 가지고 과제 조절해서 아이들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는 부분으로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진도에 대해 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1주부터 4주까지 저는 일단 1차를 무조건 끝내요. 어떤 내용이 있어도 이때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일단 4주차까지 해가지고 1차 진도는 무조건 끝냅니다. 아이들이 딱 한 번 해가지고 이 글을 절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1차로 모든 진도 1차 마무리, 주제, 제목, 핵심어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1차 마무리를 하고 5주차, 6주차부터는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링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주차, 6주차부터는 모든 내용 TF 다 하고요. 지문. 영영풀이 싹 다 대비하고요. 모든 지문 서술형 연습 다 시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와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요렇게 추가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요 부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여기까지가 다 마무리가 된 친구들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최소한 6회 이상의 지금 문제들 50분짜리 시간 주고 지금 29문제 6문제의 35문제짜리 학교하고 똑같은 세트를 계속 반복해서 정말 적중률 높게 친구들 시간 낭비 없이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 타 학교 기출 문제까지 전부 다 모아서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경기고 2학기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객관식에 대해 가지고 업수유 여기지 말고 이 부분 대입학과 세부적인 내용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리하는 게 1차.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해 가지고 6개 20점 확실하게 얻어내기. 그리고 단어는 영상과 반복되는 시험으로 쭉 깔고 나가기. 요렇게 3개가 세트로 맞춰져 가지고 개인적인 관리까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시켜가지고 좋은 점수 얻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어 마리아였었고요. 감사합니다.